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저도 팬데믹 때 상가를 구입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현실이 지금 정말 정말 안 좋았단 말이죠. 게다가 너무 폭탄 같은 물량이 나오는데 금리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뭐 PF가 터진다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은 뭐 전세 사기 같은 게 일부 조금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상업용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이거를 정부에서 그냥 놔뒀으면은 어마무시한 일들이 아마 펼쳐졌을 거예요. 여러 사업체가 무너지고 뭐 저축은행 뭐 몇 개 무너지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텐데, 이거를 실질적인 돈 풀기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올해 초에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나라에서 이자 캐시백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지원을 했어요. 자,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짧게 얘기하자면은 은행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조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을 했는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캐시백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대출 최대 300만 원 이자 환급인데요. 웬만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면 저도 300만 원 정도 받았고, 주변에 이제 상가를 사시거나 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300만 원을 받았어요.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자 지원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를 1%뭐 이런 식으로 낮추지는 못했지만 이자를 캐시백을 해줬으니까 결국에는 이자율이 낮아진 거나 진배 없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에서 4%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뭐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 상가든지 지식산업센터든지 이거를 하는 것도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을 막은 효과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은 작년보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이자 납입도 더 많아지고 관리비 납입도 굉장히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네. 그러니까 던지려던 사람들을 막았는데, 이게 던지기 시작하면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기존에도 폭락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그동안 버티던 사람들이 연쇄적인 가격 폭락이 오겠죠.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경매로도 감당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경매로 감당이 안 돼요. 경매 나와도 누가 사는 사람이 없고 뭐 반의 반값에 이렇게 낙찰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것들만 낙찰이 됩니다. 자, 이게 계속 경매로도 감당이 안 되면은 이게 제2금융권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PF에 투자했던 증권사나, 그리고 사실 제1금융권도 굉장히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도 상가를 살 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300만 원을 받으면서 이걸 받는 게 잘하는 건가, 어차피 터질 건 터져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도 이거는 뭐 호황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이거를 채울 수는 없어요. 이렇게 계속 입막음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터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아파트에도 영향이 끼쳐지겠죠. 자,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약간 비슷한 정책들이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도 1년치 이자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뭐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도 해당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게 앞서 제가 뭐 2월인가 3월에 받았었던 거랑 중복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받는 거는 제가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은행에서 그냥 바로 쏴줬거든요. 네, 저 이런 거는 또 처음 봤어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줬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27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대해서 이것들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제가 받을지 아니면 그 전에 못 받았던 사람들이 받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187만 명 외에 또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뭔가 환급이나 이거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팬데믹 때 있었던 재난지원금과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했죠. 이게 뭐였습니까? 돈 풀기였고 그리고 이게 양적 완화였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왔고 돈가치 하락으로 왔죠.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시작된 돈 풀기는 또 돈을 풀지 않으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거를 매번 이럴 수도 없을 텐데 특히 경기도에 있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00년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결정적으로 느낀 거는 오늘 대출을 갱신을 하러 은행을 찾아갔거든요. 제가 21년도에 이 상가를 사서 대출을 했는데 초반 대출은 3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느꼈었던 게 뭐냐면은 물론 상가 대출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긴 하지만 일단은 제 대출 금리가 5%대였는데 4%대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정식으로 갱신이 되는 거고 오늘은 신청을 하고 온 거라서 다음 달에 또 정책금리가 바뀌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금리보다는 낮아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대출을 받을 때는 그런 우대금리 같은 게 잘 없었어요. 사실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뭐 카드 발급을 한다 아니면은 뭘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우대금리 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존에 받던 0.3% 이것저것 조건을 채우면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외에 이번에 무슨 뭐 통장 개설하고 적금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면은 0.7% 우대금리를 얹어서 주더라고요. 그전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제가 봤었을 때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최종적으로 기존보다 1% 정도의 금리가 인하될 효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1년도에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대출 이자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자를 100만 원만 냈다. 그냥 이건 예시입니다. 100을 냈다라고 하면은 23년도, 22년도에는 얼마를 냈었냐면은 250 정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2.5배 정도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용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요 100만 원 내는 이자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을 했었는데 이게 해서 지금 사실은 임대가 나가고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손해예요. 근데 이번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어떤 정도 되냐면은 한 200 정도로 24년에는 200 정도 이렇게 2.5배였던 게 2배 정도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전처럼 엄청나게 낮은 초저금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가 있죠. 일단 나라에서 이거 지금 부동산 던지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자 캐시백 같은 것도 주고 전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내가 대출 받은 거에 이자 캐시백을 준다고? 이자 캐시백을 주면서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면서 진짜로 금리까지 조금 인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은행권 같은 데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뭐 특별 금리 인하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늘어난 걸 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는 이미,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하는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실질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이 됐고 대출을 받은 저 같은 사업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체감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은 분명히 나라가 난리가 났었을 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하다. 그래서 몇 조 원, 몇십 조 원 풀어가지고 막은 거는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터트려가지고 어떻게든 수습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수습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정부 입장이라고 해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줘가지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따라가는 모양새가 돼야지 좋을 텐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약간의 꼼수를 써가지고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우리가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 풀기는 이미 다시 시작이 됐다. 이게 주거용 부동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죠.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약간씩 다시 올라가고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요거가 일시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정부가 이미 돈 풀기를 시작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결과값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임금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망해가는 사람들한테 약간 죽지 말라고 약간 과자 하나 던져준 요 정도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팬데믹 때 우리가 봤지만 죽지 말라고 과자를 던져줬더니 그걸로 양적 완화가 돼가지고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이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집을 이제 저는 무슨 집이 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좀 나중에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돈 풀기가 되면은 분명히 야 그럼 이쪽으로만 돈이 들어가 라고 했지만 이게 분명히 나비 효과를 불러 일으키기는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올해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제 경험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